안녕하세요. 이번 막강금융에서는 재무상담이 가장 많았던 신혼부부 재무상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편은 현금 지출, 현금 흐름 관리를 하고 통장 나누기도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2편에서는 보험, 그리고 3편에서는 연금이랑 투자 얘기를 할 거니까 시리즈물로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텐션이 안 좋으세요? 네, 아니에요. 좋아요, 지금. 네, 오늘은 재무상담 문의가 가장 많았던 신혼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분도 신혼부부시기도 하시잖아요? 신혼부부가 언제까지 신혼부부죠? 지나는 것 같은데. 지극히 주관적인.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네. 행복? 네. 아무래도 돈 관리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니까 결혼 전에 어떻게 결혼을 두고 재무 관리를 할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이제 신혼부부로서 돈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해서 상담 신청이나 아니면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통장 나누기랑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금 흐름 먼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일단은 정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우리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돈 관리를 같이 하자, 아니면은 각자 하자. 일단 이거를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경우가 당연히 이제 돈을 모으고 이제 재무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또 사람마다 이제 삶에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공동통장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일정 부분 이제 각자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정해보는 거는 생활비나 용돈을 얼마 쓸지 그것도 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이 할지 각자 할지 1차적으로 정해보면 좋고,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생활비를 얼마큼 쓸지 이런 것도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같이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이유가 어쨌든 두 분의 월급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현재도 충분히 쓰기 위해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쓰고 또 충분히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아야 금액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합치신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활비나 이제 부부 각각 용돈도 정해서 각 가게에 얼마를 쓸지 이거를 이제 정하시고, 네, 다시 정리하자면은 합친 이후에 생활비, 집에 관련된 뭐 관리비, 생활비, 외식비, 그리고 각각 본인이 쓰는 용돈을 정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월 지출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면 연간 지출이 2배로 늘어나요. 연간 계절비 통장을 따로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만 지출하도록. 두 분 다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결혼 후에 관리법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가치 각자 그걸 네네네. 정하고, 네. 근데 가치를 더 권하시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도 저도 가치를 당연히 더 네. 권하시는 상담은 거죠. 대부분 다 같이 하게끔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좀 특별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 분은 좀 존중을 좀 해드리는 편이지만, 웬만하면 같이 해드리는 편. 그러면은 통장을 나눌 때 이 현금 흐름이 잡히면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라고 하는 편이신가요? 일단 저는 두 분의 급여가 합쳐지는 저수지 통장 하나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각각 용돈 쓰시는 용돈 통장, 그리고 부부가 이제 계절비 쓰는 연간 지출 통장은 하나, 그리고 개인의 비상자금이 또 필요하면 그 비상자금은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각자 쓰시는 용돈 통장 각자 하나씩 있고,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통장 하나 있고, 그리고 연간으로 쓰는 뭐 휴가비나 뭐 명절이나 경조사 비용 이런 통장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총 3개 정도. 현금 흐름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만 세팅을 해놓으면 웬만큼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맞아요. 잘 하거든요.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분들은 진짜 아예 쇼핑비, 육아비 뭐 이렇게 좀 더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라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세분화하면 할수록 현금 흐름 관리는 더 잘 돼요. 근데
그거 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그쵸? 얘기만 들어도 벌써 좀 하니까 예. 힘들어. 적정히 예. 재무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시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이제 소득공제를 조금 맞아요.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신혼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중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장 같은 경우 아까 연간 지출 통장 만들려고 했잖아요. 연간 지출 통장을 반드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들 때 얼마를 넣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반드시 정해야 돼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해보고 올해는 조금 많이 했는데 사실 내년 되게 되면은 또 사실 바뀔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서로 간에 이제 합의하에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통장, 비상금 통장을 조금 만들면 좋아요. 각자요? 각자 만드는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거고, 하세요. 각자 하시는 건 각자 하시는 거고, 부부의 비상금 통장, 휴가를 우리가 매년 가고 그 경조사도 매년 있어요. 근데 비상금 통장은 어떨 때 쓰냐면은 중간에 부부 한 명이 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돈들을 사실 따로 비상금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거든요. 네. 둘이 결혼했기 때문에 변수도 어떻게 보면은 두 배가 생겨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 같은 것도 저는 보통 뭐 적으면 한 500, 많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부부 같은 경우는 있으라고 하거든요. 있으면은 그래도 현금으로 관리할 때 확실히 좋더라고요. 얘기 좀 해줘. 저는 주의할 점은 사실 네. 안 싸우는 게 가장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부부들끼리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필요한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 굿 퀘스천. 저는 저는 이제 월급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보안카드를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네, 서로 식탁에 앉고 이제 매달 급여가 조금씩 다르고 상여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매달 그걸 적어요. 이제 부부가 한 달에 한번 점검하는 날, 저희는 딱 그래요. 돈놀이 하는 날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좋은 달도 있고 서로 이제 좀 얼굴 붉히는 달도 있지만 네. 매달 하는 게 좋나요? 그 기간은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 매달 하는 게 좋을 것 저는 매달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구독! 아름 전문가님은 어떻게 하시고 저희도 매달 이제 공인인증서까지 들고 오진 않지만 마지막을 저희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급여날 전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매월 사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매월 이렇게 하기 힘들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분석부터 그리고 관리까지 그리고 1년간 모니터링도 중간중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분이서 하다 보면은 다툼이 난다거나 내 의견만 주장하다 끝나는데 저희 같은 중재자가 있으면 합의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신혼부부는 뒤주로 시작한다고? 네. 그쵸.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되게. 그럼요. 네, 결혼 뭐 이렇게 준비. 네. 제가 풀이 선언하니까. 네. 구독, 좋아요. 신혼부부들이 이제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은 대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먼저 갚으시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저는 전세자금 같은 거 받을 때 적으면 한 1억? 많으면 한 1억 5천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전세자금 대출로 만약에 1억 원을 받아요. 요즘에 대출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이면 한 2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이자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전셋집 들어가면 관리비도 또 나가거든요. 관리비 보통 한 10만 원, 뭐 많으면 15만 원 해요. 그럼 어쨌든 한 고정적인 추가 비용이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대출을 전세자금으로 받는 거는 약간 본인 수준을 오버하는 거다. 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저도 비슷한데요. 매월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너무 이제 이자로 많이 나가지 말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대출을 활용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내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때 계약금이나 이런 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돈이 전세자금에 묶여 있으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신용대출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왜냐면 이제 몇 억에 대한 담보대출을 또 실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신용대출을 또 하게 되면 그게 한꺼번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은 이제 대출을 많이 좀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주택을 매매하실 때 이제 현금 자산을 좀 많이 모아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출은 잘 활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신혼부부 몇 년 차시죠? 5년 차인가? 5년 차세요. 차인가? 저도 5년 차인데. 아, 저 아, 4년 차네요, 그럼. 네. 4년 차네요. 4년, 5년 차. 아직 신혼이시네요, 뭐. 한 7년까지 신혼하는 걸로. 구독! 신혼부부 재무상담 전문가분들이 현금 흐름이랑 통장 만들기 충분히 얘기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네, 이거를 통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네. 다음에는 보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꼭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싸우지 마시고. 네, 돈놀이 하는 날로. 돈놀이 하는 날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얘기해요. 이거. 많이 말을 사용도 또 있어요? 꿀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꿀팁이랑 주의해야 할 점이랑 왜 이렇게 처음에 왜 이렇게 다 말했어요. 정말.